앞으로 상장 전일까지 7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다고 해도 평균 금액은 11만 9,700원이 됩니다. 공모가 7만 원보다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툴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청약, 환불, 상장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은 12월 2일 목요일에 청약을 시작해서 12월 3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기간은 이틀이고 환불이 주말을 포함한 3일입니다. 일반 청약들은 주말을 포함하면 4일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툴젠은 3일이어서 12월 6일 월요일에 환불이 진행됩니다. 이 점 다른 청약과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일정이 12월 10일 금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은 신한 서부 T&D 리츠의 상장도 있습니다. 결국 툴젠은 신한 서부 T&D 리츠와 동시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큰 상관은 없겠지만 진원생명과학의 권리 매도율도 겹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된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툴젠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10만원에서 12만원이었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0만원에서 12만원이었지만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액은 7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결국 주당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10만원보다 하단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주당 평가가액이 16만 7,344원이었는데요. 주당 평가가액 대비 무려 58.17%나 할인된 금액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총 324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경쟁률 29.5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295.4대 1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9.54대 1이 맞습니다. 올해 평균 경쟁률이 1230.33대 1입니다. 툴젠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올해 평균 경쟁률 1230.33대 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툴젠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툴젠의 29.54대 1은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 중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전 가장 낮은 경쟁률이 케이카의 10.00대 1이었는데 툴젠은 이보다 10대 1 이상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은 255곳의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상단 초과는 3곳, 밴드 상단에는 29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는 0.93%, 상단은 9.03%, 하단 미만이 거의 대부분인 79.44%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 비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가 밴드 하단이었던 10만원 이상 참여한 비율도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모가로 선정된 7만원 미만도 19.98%나 되고 수량 기준으로는 28.66%나 됩니다. 결국 공모가가 7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7만원보다 낮은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의 의무보유 확약은 단 한 개의 기관이 2만 1000주를 신청하였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0.03%, 수량 기준으로는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의무보유 확약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의 평균 의무보유 확약은 15.98%입니다. 툴젠의 0.1%는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의 의무보유 확약 결과를 살펴보면 툴젠의 0.1%는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한 것입니다. 툴젠보다 낮은 의무보유 확약은 의무보유 확약이 한 건도 없었던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S&D밖에 없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결과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수요 예측의 99.9%가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았고 단 0.1%만이 1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하였습니다. 툴젠의 수요 예측 결과를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과 경쟁률의 좌표로 나타내면 툴젠은 경쟁률도 매우 낮고 의무보유 확약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툴젠의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툴젠과 비슷한 수요 예측 결과를 기록했던 청약들을 살펴보면 아이패밀리 SC, 지니너스, 프롬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툴젠처럼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이 낮았던 청약들은 상장일 대부분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툴젠 청약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4%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71%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7만원 기준 전체 공모 규모는 700억 원입니다.
우리사주의 배정 규모 및 실권 가능성을 알아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의 총액은 28억 원입니다. 툴젠의 직원 수는 64명에서 67명이고 이를 배정 규모로 나누면 1인당 4,179만 원에서 4,375만 원이 됩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최근 2천만 원대 청약도 있으므로 실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마인즈랩 직원들 청약을 그렇게 안 했는데 상장일 주가는 어찌됐건 뭐 공모가보다 높았던 순간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주가 막 청약을 안 한다고 무조건 걸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툴제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최대 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이더라도 제휴은행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툴젠의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은 공모가 7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5,497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 기관 투자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거의 없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이 된다고 해도 유통가능 비율이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63.9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3,513억 원입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80.8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청약자는 5%도 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4.15%입니다. 공모가 7만원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 금액을 알아보면 기존 주주가 2,841억 원, 일반 청약자가 175억 원, 기관 투자자가 497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공모주주의 물량은 672억 원인데 기존 주주의 물량은 이보다 4배 많은 4배 맞나? 64, 24, 67, 48, 맞나? 4배 많은 2,841억 원입니다. 툴젠의 상장일 주가는 기존 주주의 매각 여부, 매각 시기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툴젠의 기존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벤처금융과 개인 주주 1인 그리고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 가능 비율을 살펴보면 유통 가능 물량의 대부분이 소액 주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해서 살펴보면 소액 주주가 무려 82.27%를 차지하고 벤처금융은 12.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툴젠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체를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80.87%, 기존 주주 중 소액 주주가 8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툴젠의 상장에 주의해야 할 주체는 소액 주주인 것입니다. 현재 툴젠의 소액 주주는 모두 4,941명입니다. 소액 주주 1인당 평균 684주를 보유하고 있고 공모가 7만원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4,787만 원이 됩니다. 툴젠의 코넥스 상장 이후 주가를 살펴보면 툴젠의 주가는 2017년 말 급등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5만 50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13거래일 만에 15만 300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려 3배나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 말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고 2018년 초가 되면서 주가는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2017년 말 소액주주의 숫자를 살펴보면 총 2,128명의 소액주주가 있었고 평균 1,343주를 보유하였습니다. 공모가 7만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9,400만 원입니다. 2017년 말에 매수한 소액주주들은 현재 공모가보다 현격히 낮은 6만원 이하에서 매수한 소액주주들입니다. 그리고 툴젠의 지난 코넥스 주가를 살펴보면 공모가 7만원보다 낮은 금액에서 매입한 주주들은 50%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주주들은 공모가 7만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액주주 숫자와 보유 주식수를 확인해보면 2018년 초 주가가 급등하면서 소액주주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주가가 조정되었던 2019년 조금 줄어들었지만 현재 소액주주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매물대 분석을 정확히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내용이 안 들어갈 거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코넥스는 하루에 몇만 주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모았던 사람이 던지면 그냥 주가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가 가진 물량을 팔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거든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거래량이 적었던 코넥스에서 못 팔았던 걸 코스닥에서 팔지 않을까란 우려입니다. 이미 2018년에 오히려 그때 최고가를 찍었고 줄줄줄줄 밀리다가 거의 2만 원 번 찍고 다시 V자 반등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 시작해서 내려오고 있죠. 공모가 이상에서 산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겁니다.
기존 코넥스 이전 상장을 보시면 주가가 이렇거든요. 공모가 위에서 산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툴젠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주로 희석이 될 수 있는 우선주와 종료 주식을 확인해 보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툴젠에는 상장 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장 후 바로 행사가 가능한 수량만 살펴봐도 무려 16만 5,145주입니다. 상장 물량 대비 2.1%입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은 물량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주식 매수 선택권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툴젠의 상장일 기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모주들은 공모가가 기준 가격이 됩니다.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동시호가 시간에 하한가 100% 상승할 수 있고 하한가 10%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경우 공모가가 무조건 기준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온테크의 사례를 살펴보면 라온테크의 공모가는 18,000원이었지만 상장일 기준 가격은 22,450원이었습니다. 시초가 하한가가 되어도 공모가보다 아주 조금 높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라온테크는 상장일 공모주주들에게 수익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지 않는 규칙을 살펴보면 매우 복잡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의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사이라면 공모가가 아닌 코넥스 시장 가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툴젠의 공모가 7만원 기준 플러스 30% 91,000원 마이너스 30% 49,000원 사이에 코넥스 시장 가격이 조성된다면 툴젠은 공모가가 아닌 코넥스 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래 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상장한 후 30일 동안 거래가 안 됐다는 건데 이런 종목은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일 이전 1년간 투자 경고 또는 투자 위험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는 시장 가격이 뭔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고 그러면 시장 가격 안 봐. 공모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의 투자 경고 또는 투자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면 투자 주의 한 건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툴젠은 투자 주의만 있었고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은 없었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코넥스 시장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우선 상장일 전일까지의 30거래일 평균을 이용합니다. 툴젠의 10월 29일부터 상장일 전일인 12월 9일까지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23거래일이 진행되었고 평균 금액은 13만 8,913원입니다. 현재까지 23거래일 평균이 13만 8,913원이고 앞으로 7거래일의 종가가 함께 더해져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툴젠은 공모가가 7만원이 된 여파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넥스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5%가 상한가 하한가 범위입니다. 오늘 툴젠이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상장 전일까지 7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다고 해도 평균 금액은 11만 9,700원이 됩니다. 공모가 7만원보다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30거래일 평균을 코넥스 시장 가격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공모가 7만원에 플러스 30% 범위인 9만 1,000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툴젠의 기준 가격은 공모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넥스 시장 가격은 상장 전일까지 30거래일 종가 평균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종가 평균과 상장일 전일 종가 12월 9일의 종가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평균을 사용한다면 이미 긁는 건데 상장일 전일 종가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의 범위면 공모가가 아니라 이 전일 종가가 금액이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거래일의 주가 추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11월 30일 툴젠은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툴젠의 청약 2일차인 12월 3일 금요일까지의 툴젠 코넥스의 주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요일까지 공모가보다 얼마나 높은 금액을 유지하는지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코넥스 시장 가격이 그대로 기준 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주식수랑 상장을 한 다음에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반영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걸 기준 가격 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코넥스 시장 가격이 그대로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공식에 의해 기준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상장일 전일 종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코넥스 시장 가격이 7만 7천원이 되면 상장일 기준 가격은 7만 5,758원이 되고 코넥스 시장 가격이 7만 637원이 되어야 공모가인 7만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상장 전일 종가가 7637원은 넘어야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는 청약하고 나면 이 4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아무리 적어도 9만 원은 버텨줘야 기준가가 7만 원보다는 높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회사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제는 유전자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유전자는 뭐냐면 여러분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는 우리가 염색체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는 DNA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DNA는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를 유전자로 부르는 겁니다. 이 툴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유전자 가위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있는 이 유전자를 일부분을 가위처럼 잘라내거나 손상된 부분은 복구 혹은 다른 유전자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질환, 이건 다 이거대로라면 다 고칠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되는 유전자 가위를 툴젠이 개발한 겁니다. 유전자 가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있습니다. 현재 툴젠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모두 커버하는 기업이고요. 3세대 유전자 가위가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신 샤르팡디에 다우드나 교수님이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셨을까요? 이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은 툴젠이 제일 먼저 특허를 냈거든요. 특허를 제일 먼저 냈는데 이 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 두 분이에요. 우리나라 분이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툴젠에서 이 유전자 가위 만드신 분, 유전자 가위를 논문 내신 분이 왜 안 받고 다른 분이 내셨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공부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있는데요. 원핵세포는 주로 세균 등이 해당되는 세포고요. 진핵세포가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진핵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은 유전자 가위를 원핵세포에 적용을 해본 거고요. 툴젠은 진핵세포에 적용을 해본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면 원핵세포에서 바꾸는 거는 우리 인류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바꾸진 못하지만 진핵세포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건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범위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3세대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토퍼가 있고 뒤에 카스9이 있는데요. 이게 둘이 서로 사실 다른 의미예요. 앞에 거는 자르고 뒤에 건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UC 버클리라고도 돼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대학들에서 먼저 낸 것들이 있죠. 원핵세포에서 유전자 가위가 동작한다는 걸 특허를 이미 2012년에 냅니다. 근데 툴젠이 2012년 10월에 진핵세포에서 작동됨을 증명해서 특허를 냈어요. 크리스퍼, 네, 제 발음 잘못했나요? 크리스토퍼라고 그랬네 설마? 네, 크리스퍼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이 특허 상황을 뭔가 단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특허 문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 시니어 파티와 주니어 파티가 있습니다. 특허를 심사할 때 두 개의 대상을 놓고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시니어 파티가 뭐냐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먼저 출원했건 먼저 우위에 있는 사람인 거고 주니어 파티는 그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툴젠이 시니어 파티로 되어 있죠. 2012년 10월 툴젠이 먼저 취득했다는 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 파티의 지위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승소 확률이 매우 높다고 75%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특허 문제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일단 모릅니다. 특허 관련 분쟁은 결국 최종 판결까지 가는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10% 미만만 판결로 가는 거고요. 만약 그걸로 결정이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둘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하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결정이 나는 순간 한쪽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뭔가 애매할 때는 대부분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둘 다 협상을 할지 아니면 끝까지 판결을 갈지는 그 두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툴젠의 경우는 특허에서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이고 재판 결과나 협상 결과는 진행이 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허 관련해서는 소송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장기간이 될 수 있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툴젠이 소송에서 진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일이고 뭐 확률은 낮게 보고 있고 소송에서 이긴다. 이게 최고의 베스트 케이스인데 소송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중간에 어떻게든 뭔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툴젠의 주당 평가가액은 16만 7,344원이었는데요. 이는 2014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것입니다. 툴젠은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880억 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적당한지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은 15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81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3년 뒤 88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발생 예상 매출의 대부분이 라이선스 수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툴젠은 특허 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만 예상 순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툴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에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원래 툴젠은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 청약인데 대표 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 청약자에 대해 환매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일반 청약자에게 부여된 아주 훌륭한 권리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은 리스크가 있는 청약인 만큼 절대 자신의 계좌로만 받으시고 대체를 하시거나 계좌에서 인출하는 순간 환매 청구권이 사라지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수로 대체 신청이 된 계좌로 청약을 신청하실 때는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는데 3개월간 공모가의 90%인 63,000원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장 전일 코스닥 지수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그만큼 조정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 전일 코스닥 지수가 1000이라고 가정하고 상장 후 10%인 100 이상 하락을 해서 900 이하를 기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환매 보장 가격이 63,000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은 정확한 가치 파악을 하기 어려운 바이오 종목입니다. 아무리 바이오 종목을 잘 아시는 분도 솔직히 아주 전문가분들이 아니면 이 종목의 가치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특허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75%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유통 물량이 매우 많은 점도 단점입니다. 하지만 환매 청구권도 있고 상장의 기준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리스크를 감수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장일 전일 종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약 마지막 날까지 주가 추이를 확인하시고 경쟁률이 높거나 하한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별것도 아닌 방송 이렇게 봐주시고 시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